작가님이신데 이미경 작가님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제가 소개 안 해도 오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림자도 오셔서 우리 이거 남겨야 돼서 사진 한 번 찍는 걸 미팅으로 할 거예요. 이거 뜯을 거 같아서 뜯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희 정말 두 분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요 그림인데요. 제가 다시 이거는 무슨 건데? 여기 위치로 오늘 이거 하려고 여기 더우시면 여기 양산 있으니까 양산 쓰고 앉으세요. 햇볕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더우신 분들은 이거 쓰고 앉아 계세요. 햇볕 보이실까?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저쪽 저기. 네. 의자가 또 없나요? 의자를 가져와야죠.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사 대표님이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마스크 꼭 껴라, 조심 떨어져 앉아서 하게 하라, 막 장갑까지 껴라, 막 그런 말씀이 계속 와가지고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나요? 아, 그러게요. 제가 저기 비가 올 것 같아서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자꾸 야외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너무 좋네요. 비 오면 여기 체험 하러 갔잖아 그랬는데 날이 너무 좋아서 다른 진행은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네, 어제 가음 마셔가지고 물 많이 드셨으니까. 마음 가셔가지고. 그러게요. 원래 이제 2017년에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 날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을까는 미지수였어요. 그래서 원래 글작가도 아니고 그리는 사람으로서 과연 글을 써도 될까 이런 조심스러움이 항상 있었는데 첫 번째 책을 너무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그런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이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또 두 번째 책을 출판사에서는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책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좀 천천히 하다 보니 저는 이제 혼자 부지런히 했지만 이제 이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도 보시고 또 두 번째 책을 보시는 분들 혹시 다 읽으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첫 번째 책이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과 그 작업들을 냈다면 두 번째 책은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풀을 수 있었는데 찾아갈 만한 그런 가게들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사라졌던 어떤 예전의 그 향수나 추억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구멍가게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모르고 지나칠 뿐이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소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지난 이야기들을 또 되살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소소한 삶들이 좀 더 같이 있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좀 저한테는 되게 벅찼지만, 왜냐면 그림도 그 사이에 3년 동안 새로 그린 그림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부지런히 그려야 됐고, 또 구멍가게, 지금도 열려있는 구멍가게를 짬나는 대로 찾아다녀야 됐고, 그리고 또 글도 써야 되고 짬짬이. 이제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조금 약간 버거웠어요. 버거웠는데 이제 부지런히 해서 이 구멍가게 어르신들이 이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뻐하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 이 책을 내면 정말 저한테는 의미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말 열려있는 가게들,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 볼 수 있고, 제가 이 책이 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야 이 책이 쉽사리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네 책방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물론 이제 뭐 큰 서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는 구멍가게의 의미가 사실 처음에는 그 구멍가게들이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뻐서, 여기 국자주걱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책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의미에서 이 동네 책방도 그렇고, 또 남해문날의 작은 출판사도 그렇고, 저한테는 정말 더없이 저랑 딱 맞는 우리 구멍가게 같은 그런, 네,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 같이 함께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도 여기에 있어서 같이,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책을 또 너무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걱정이 됐어요. 아니 100권씩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소화를 하실까. 나 100권 다 사인하고 와야 되겠다. 이거 다 소진될 때까지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네네, 정말 그랬는데, 그래도 또 많은 근데 이제 하루에 분들이 100권씩 팔고. 진짜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막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걸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지금 원래는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책이 먼저 봄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래저래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책하고 또 전시가, 개인전이 이제 2년 만에 이제 열리는 개인전이 합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북토크나 이런 일과 갤러리에 있는 일이 이제 이렇게 막 혼동이 돼서, 어제 같은 경우도 네, 여기 오늘 북토크를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정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어디든, 네, 이렇게 뵐 수 있는 공간이면 네, 가려고. 오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들 또 있으면 제가 잘 또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이제 두 번째,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늦게 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소포가 문 앞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하나는 저희 이제 친정어머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바빠서 이제 모시러 가야 되는데 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엄마 이번에는 오지 마시고 그냥 제가 전시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는 보내드릴 테니까 오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 오이지 몇 개 담근 거,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박스를 하나 딱 열어보니까 이게 뭐지? 그랬더니 배지밀, 검은콩 배지밀이랑 사탕이 이렇게 두 봉다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열어봤는데 손글씨로 편지를 쓰셨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부산상에 부산 슈퍼 아주머니가 보내신 편지였어요. 어떻게 주소를 제가 책을 보내드렸더니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는 제가 손편지를 해가지고 구멍가게에 나와 있는 그 가게 어르신들께 제가 책을 다 한 권씩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받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책의 내용을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고 또 해서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별거 아니지만 보내셨다고 하는데 어제 갑자기 슬기도 있지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찍거나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게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해남의 우리슈퍼 아주머니는 제가 갔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연세가 같으세요. 근데 네, 그 책에 보면 막내딸이 저랑 동갑인데 대학을 사범대에 합격하고 불의의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그런저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러니까 따님 생각이 나셨는지 벌써 되게 한 30년 정도 됐는데 또 이렇게 울컥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구멍가게를 나오는 길에 음료수를 막 밑에서부터 들고 차가운 캔커피를 들고 막 쫓아오시면서 이거 먹고 가라고 그러셔서 그 얘기가 이제 책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그 해남에 있는 그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취재를 했었었는데 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해남 우리 슈퍼가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간다고. 네, 그래서 또 인터뷰를 제가 이제 하고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시고 기자님한테 여쭤봤나 봐요.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또 그러셔서 그리고 책을 어떻게 구하냐고 인터넷 그래서 그러면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자제분들 그 아들 딸 3형제니까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책을 추가로 보내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연락이 닿진 않았지만 차후로 또 여행길에 들려서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 또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서 건강하시고 그러셨으면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이기도 하고 저는 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기도 하지만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 이 작업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얼굴 모습,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저한테 하나하나 기억에 남겨 있고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른 또 애틋함 예전에는 사실 모르고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의 그림만 그렸을 때하고는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또 느끼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또 제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를 해주는 느낌, 길 안내를 해주는 느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작업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제가 또 이 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람들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저에게는 또 이렇게 책을 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왼수 같기도 하고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성과 그런 게 다 염원이 담겨 있어서 사실 어깨도 살짝 무겁긴 하지만 일단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동네 저기 책방들과 많은 이 구멍가게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힘이 좋은 결과로 나중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저는 이거 뭐예요? 제목 딱 보고 이거 딱 나왔을 때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으면 딱 했는데 어머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책 이거 우리 책방 얘기야. 우리 나는 구멍가게인데. 얘기라고 맨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다 사야지 돼. 이거 내가 진짜 100권 살 거야. 그래갖고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제목. 아니 그러게요. 저는 첫 번째 책 동전 하나라도 행복했던 구멍가게 날들은 이제 출판사하고 저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가 굉장히 좋은 제목일까? 책의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이 동전 이렇게 긴 제목을 누가 외울 수 있을까? 막 이러고 너무 길다 싶었는데 자꾸 부르다 보면 정이 들고 익숙해지는 게 이름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고민할 게 없었던 게 그냥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계획했을 때는 지금도 열려있는 가게들을 소개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고 그때서부터 열려있는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도 이제 짬짬이 왜냐면 가서 인터뷰하거나 어르신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바로바로 이제 메모를 또 해야 되고 그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서 처음부터 그냥 오늘도 문 열린 가게들을 소개하겠다 하니까 그냥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대해서 동네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 우리 가게들을 오늘도 문 닫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셔서 저는 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또 이상하게 책이 나올 때마다 험난한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또 시대에 우리가 살 줄도 몰랐잖아요.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저도 계속 갤러리에 있는데 다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되고 이제 막 불안하니까 출판사에서도 마스크 꼭 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수록 우리가 이제 몸은 거리가 있어도 마음만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제가 여기서 전에 동전 하나로 작년 너무나 그래서 재작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겨울에 이제 와서 몇 분 그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뭐 그냥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 왜 구멍가게를 계속 그리느냐 아니면은 그거요. 네? 왜 구멍가게를 계속 그리세요? 그러게요. 여러 번 많이 말했지만 또 구멍가게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어떤 그림 수업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90년대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미술을 전공을 했고 대학교 때도 서양화 전공을 하면서는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항상 커다란 캔버스에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 포스트 모던이나 신표현주의라던가 아니면 단색화, 지금은 단색화라고 얘기하지만 그 단색화를 주를 이루고 있는 교수님들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정말 이 구멍가게처럼 손으로 막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정말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이제 대학 때까지 정말 그런 어떤 신표현적인 그런 커다란 미니멀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룻밤에도 정말 이 문짝만한 그림을 한 3점, 4점을 그릴 정도로 되게 이렇게 빠르고 간단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멈춰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 작업을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물감이라는 게 예전에는 석유에다가 막 손을 씻고 이 정도로 그 약간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독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업을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쉬니까 제가 원래 기존에 했던 그런 작업들이 딱 멈춰지고 그림을 못 그리게 됐죠. 근데 그게 잠깐일 줄 알았더니 둘째를 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그런 거 있죠. 왜 집에서 늘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은 그 세상과 단절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늘 불안하고 이럴 텐데 저 또한 그랬어요. 이러다가 영영 나는 그림을 놓는 게 아닐까? 내가 그렇게 열을 내고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오고 작품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씩 그린 것 같아요. 또 와요. 이게 다가오는 그런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신촌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내려가게 된 이유는 저한테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도심이 너무 싫고 입덧이랑 이런 것 때문에 송파동에 살았는데 빨리 그 냄새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태촌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간 길에 동네 그때만 해도 저는 지금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 작가는 시골에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시골에서 살기보단 유년 시절에 시골에 맡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서울로 상경하셔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직업을 갖게 되시면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남동생과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제천에 이제 맡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시골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8살이 돼서 초등학교가 되면서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학교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방학 때 가서 여름방학 때는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방학만 되기를 항상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원도 사투리를 배워왔어요. 제천은 약간 강원도와 그랬더래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서울 말씨를 좀 배울만 하면 시골 가서 시골 말씨를 배워오고 이래서 약간 서울 학교를 다니는데
때 시골 아이 같은.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는 게 좀 그랬지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럴 때는 시골에 가서 노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빨리 방학 되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모든 어떤 기억들이 제 글과 책에 나온 내용들과 또 그림에 그 밑바탕이 되어서 저한테 큰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를 맡겼던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저 아니면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정말 없었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잊고 살았는데 막상 태천에 딱 가가지고 제가 8개월 때 둘째 아이가 8개월 때 만삭이 돼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23개월, 22개월 요맘때니까 애를 손을 잡고 걔가 아장아장 걸을 때 구멍가게를 다니고 거기를 걸어 다녔죠. 논두렁 밭두렁이고 태초는 아직.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오고 가면서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봄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고 둘째 아이 낳고 됐는데 오랜만에 들린 그 구멍가게의 모습이 매번 다녔었는데도 그날따라 되게 뭔가 외형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의 대상이 된 거죠. 그동안에는 그림을 접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외형으로 보고 그리고 싶다는 생각보다 어떤 테마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이냐, 맨날 이런 것에 골몰하던 때라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진짜 20년 전에는 그러게요. 동네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시댁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은 눈여겨 보니까 눈에 띄는 거죠. 전에는 정말 있는지도 몰랐다가 하나씩 그리게 되니까 눈에 밟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늘어갔다면 이제 정말 이번에는 찾으러 다녀야겠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찾을 데가 다 없어지니까 이제 정말 여행길을 떠났죠. 떠날 때는 지도를 펴고 다녔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간 골목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안 갈 골목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거든요. 뭐 정보가 없는데요. 진짜 어디 가서 뭐 이서방 찾기 서서 뭐 그런 식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한 뭐 3박 4일 다녀도 몇 군데가 안 됐어요. 이제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물론 그때는 더 많았지만 근데 이제 점차 로드뷰도 생기고 또 이제 뭐 이 SNS에 오래된 우리 동네 가게 뭐 이렇게 또 이제 구멍가게들이 조금 더 정상 공간이 되다 보니까 사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짱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로드뷰로 막 맨 길을 다니는 거예요.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발견한 가게들이 덜어있는 거예요. 고려상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그 10년 정도의 데이터가 요즘은 있더라고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 네이버 지도에나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길이 생긴 지 후비진 곳은 사진을 매해 찍지 않아요. 노안이 오는 판이라 이해가 정말 가요. 뭐 이렇게 음식에 깨가 있는데도 이게 벌레가 있나 이러고 뭐 제가 정말 이렇게 뜨끔뜨끔할 때가 있는데 어른들도 이게 언제적 이제 날짜가 안 보이니까 이게 날짜가 지났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그런데 뭐야 구멍가게 가면은 날짜 지난 음료도 있고 막 이래서 불편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시선들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안에서 어떤 세월과 이야기들 그리고 그분들 또한 그 젊음을 거기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있어오면서 그런 어떤 세월의 힘 같은 거 그런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러면 무언가가 또 다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액면 그대로 그 상황을 막 봤을 때 우리 되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낡아 있는 거 빨리 고쳐야지가 아니라 없애고 고쳐야지가 아니라 이 세월을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높게 이렇게 여기 이끼가 껴가지고 되게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 또한 다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느낀다면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이 든 사람도 너무 아름답구나. 그 세월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젊은 핏과 탱탱한 이런 젊은이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들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시선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늙어가는 거 그것 또한 되게 너무 멋진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게 확장되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다 아름다우세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다 아름답게 보여요. 예. 그래서 또 여기 김현수 우리 책방 주인님 그 예전에 머리가 길었을 때도 좋았지만 짧게 머리를 자르시니까 더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네. 이쁘라고 잘랐어요. 예, 네. 그래서 머리가 자르고 싶네요. 그럼 여기 여기 사시나요? 멀리서 오신 분들 계세요? 어디에서? 파주. 그럼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신청?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파주에서 오신 분들? 네. 질문인데요. 네네. 구멍가게 관련된 책을 2개 내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구멍가게 이외의 것도 혹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제 작은 도서관이.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 제가 구멍가게만 뵙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괴산에 청인약방도 그렇고 마음에 그 빛이 있어요. 그분 그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약방을 이제 시에다가 반납하신다나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시고 이제 연락하셔서 이제 좀 그만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러시기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청인약방도 그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정말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석구석 오랜 시간 그 세월에 덧입힘이 돼서 이야기가 쌓이고 그런 어떤 정말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발소가 됐든 뭐 미용실이 됐든 옛날 양장점이 됐든 뭐 이런 어떤 시간이 흘러서 생긴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지금은 이제 구멍가게로만 테마를 했다면 그렇게 모여지는 것도 좋겠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작업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제가 처음 이 가게만 그렸을 때는 그런 작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선들이 많이 그림으로 옮겨가서 그런 작업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제가 마음에 빚이 있는 청인약방 어르신께 드릴 수 있는 그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작업하려고 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지금 제가 그 준비해오고는 있었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도 되도록 이제 물론 비용이 제일 문제죠. 시간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구멍가게들을 계속 찍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뭐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 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도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겠지만 시간적으로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천천히 준비해야 돼서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될 곳도 많고 이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계속 이런 시기가 있겠어요. 또 언젠가는 언제 그랬냐 그랬듯이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세계 구멍가게 또한 네네 책으로 내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도 50년, 60년 된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은 영어를 못하세요. 물론 저도 못하지만 정말 못해가지고 이 어플로 막 거기 할아버지는 막 해가지고 언제나 얼마나 됐냐, 이름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여쭤보긴 하는데 너무 그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 가게를 찾아 나서기까지의 어떤 걸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과정을 쓸 수는 있어도 그분들의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구멍가게에 대한 소개를 하듯이 하기는 참 힘들겠다. 그러나 이제 나라마다 그 구멍가게가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이렇게 그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 약간 그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미지수고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제가 하다 보니까 구멍가게가 사라지는 구멍가게에 대한 추억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런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어릴 적 기억의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떤 모양새로 어떤 꼴로 책이 되거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업은 정말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힘이 들지만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네. 궁금한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작가님은 구멍가게라는 이제 그 미술 주제를 가지고 쭉 그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예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 예술 주제 중에 좀 기이한 예술 주제 하나가 이제 떠오른 게 조용남 사건이라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용남의 예술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조용남 사건이라는 예술적 주제가 이제 떠올랐는데 네. 사법적 판단은 무죄인데 그거는 뭐 예술적 판단이 아니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조용남이 그 사법적 판단 이후에 온갖 언론의 이제 인터뷰를 거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조용남 사건을 물어보고 이제 싶거든요. 네네. 궁금하시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네네네. 그러게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예술 종합예술인 왜냐면 그분이 그냥 작가만 했다면 아마 그게 이슈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가수로서 그리고 또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입지가 있고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작업 또한 그거와 더불어 인기도 있었고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뭐 이득이 됐다고 하는 게 뭐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유명 작가분들의 그 소득으로 치고면은 그렇게 총 판매액이 그렇다는데 그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그분의 작업이 되게 비싸게 이렇게 판매된 것도 아니고 그분의 작품에 대한 가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작업을 전시했던 전시 갤러리도 저랑 아는 분이라 그래서 어떤 인기인이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으로 작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또 있는데 지금 그분은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으로 유죄냐 무죄냐라고 따진다면 뭐 그게 이렇게 감옥에 갈 정도로 제가 되느냐 그런 걸로는 제가 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도 된다라는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인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가지고 사실 감동을 하거나 그 그림이 사실 상업적으로
계속 판매가 된다거나 그 그림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래야 작가는 그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조영남 씨는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딸리면 어시드 또 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당하시다. 그러나 그분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의 작업을 또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하거나 또 그분의 작업을 누군가가 계속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자유롭게 그 구매하는 콜렉터의 선택이고 그것까지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자유시대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기는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은 그림은 그러게요. 왜냐면 그림이라는 건 보여지는 것 말고도 정신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 그림이 아무리 테크닉이 있고 아름다워서 한다지만 만약 제가 정말 이것과 무관하고 가짜의 삶을 산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다 속이는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 화투라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술 어떤 이런 걸로 사법 처리가 이렇게 무죄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고 아이디어만 내도 이거는 다 가능해라고 뭔가 땅땅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고지는 해야 된다고 하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시를 쓰고 있는 작가분들 되게 많으세요. 어떤 작업의 분량을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내 개인의 힘으로 그걸 구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시를 분명히 쓰고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힘들이 가해져야 이 작업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컬렉터나 아니면 그거를 관람객들 또한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타당하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 바꿈이 있다 나 대신 하고 내가 사인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인정하기는 좀 힘들죠. 좀 생각이에요. 저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요. 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제 이 작가님의 작품을 네. 조영남이나 그 서울비 이 작품의 단가보다도 저는 이 작가님의 작품을 한 10배, 한 30배 주고 샀거든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중예술가인 그 서울비나 조영남이나 낸시랭이 많이 예를 드는 이제 앤디 워홀을 예를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앤디 워홀 그리고 이제 유명 연예인들 지금 언급했던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작가님의 이제 나름대로 예술관 요걸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왜 이 사람들은 전부 앤디 워홀을 제프 곰스나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드는지. 그러게요. 그리고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정도까지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거는 앤디 워홀은 작가예요. 작가인데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뭐라 그럴까 사람이 계속 그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물건이 다 수공예처럼 하나씩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다면 그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됐잖아요. 근데 그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을 싹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앤디 워홀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의 그 앤디 허울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이었다가 이제 작업을, 물론 그분들도 자신의 이제 솔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심적인 어떤 치료나 그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의 치료의 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안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정말 미술 전공한, 그래서 뭐 전공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뭐 우리 그분들을 왜 해? 이것 또한 사실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또 평론가들의 또 목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어떤 작업들을 어떻게 평론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바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평론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데 그것이 그 평론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또 평가도 대중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런 앤디 워홀, 팝아트다 이런 어떤 이름 하에 그렇게 자기네들의 작업을 먼저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가치는 그 앤디 워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미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그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 또한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하고 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닌데 빗대어서 말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대답이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당황스럽지만. 구멍가게 북토크.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쵸?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구멍가게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으시고 담으시다 보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구멍가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구멍가게를 봤는데 제 눈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 이거 주인 뭐가 예쁘냐고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 이게 그냥 또라이 보듯 바라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채로 제가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정말 훼손하지 않고 이거를 제가 인수를 하면 좋겠다. 진짜 진심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말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저는 그 고장에서 이 가게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서울에는 뭐 문화예술 근대 문화유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엔 또 그런 게 없대요. 서울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가 이걸 갖고 싶다. 나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사서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문 닫을까봐 걱정 안 하고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 그런 거 몇 번 있어요. 가게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디에요? 당리 가게도 그렇고 방풍경 여기 있어요. 방풍경 당리 가게 여기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대건너서 갑자기 높아지는 거. 여기는 없지. 우리 슈퍼도 그렇고요. 아니 지금 여기 이 책에 있는 가게들은 거의 다 정말 이 뭐라 그럴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가게 주인이 돼서 그 한규팅이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한규팅이는 계속 문을 열면 그 또한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했죠. 여기 잠깐만요. 구멍가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원래 이거 나